그때였습니다. 남편 영수가 꽃다발을 들고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수진아, 명절마다 고생 많다. 우리 집에 복이 들어왔어. 영수는 환하게 웃으며 국화 꽃다발을 수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수진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아버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했다고요? 영수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 집에 온 뒤로 집안이 환해졌어. 네, 덕분이야. 수진은 꽃다발을 받아들고 수줍게 웃었어요. 정자는 부엌 문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손에 든 칼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슴속 어디선가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꽃다발. 4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에게 꽃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도 생일에도 심지어 아들을 낳았을 때조차도 영수는 꽃 한 송이 사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 남편이 며느리에게는 이렇게 쉽게 꽃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프다는 걸 느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정자는 싱크대를 붙잡고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시간도 울 권리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정자는 다시 칼을 들고 팔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계속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칼날의 파가 아니라 정자 자신의 손가락이 베일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칼을 내려놓고 찬물에 손을 씻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깊게 파인 주름과 생기 없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정자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복이 아니었단 말이지. 난 평생 이 집의 그림자였어. 그 생각은 정자의 가슴을 강하게 짓눌렀어요. 40년 동안 아침을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었어요. 정자는 항상 당연한 존재였고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수와 수진,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자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부엌 한 구석에 서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들어오고 있었지만 정자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석 명절 새벽 윤정자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지만 정자의 몸은 이미 오랜 습관처럼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지만 익숙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이 몸은 이제 명절이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계 같았어요. 옆에 누운 남편 박영수는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자는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어요. 부엌 불을 켜자 냉장고 안 가득 쌓인 식재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장을 보면서도 정자는 한숨을 참았어요. 시어머니 제사상에 올릴 음식, 아들 내외가 좋아하는 반찬, 손자들이 먹을 간식까지. 머릿속으로 계산하니 최소한 15가지 음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정자는 앞치마를 두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한숨조차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 매년 반복되는 명절 풍경이었어요. 제일 먼저 시어머니 제사상 준비를 시작했어요.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지만 남편 박영수는 제사상만큼은 단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매번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나물 3가지, 전 4가지, 탕국, 밥, 과일까지. 정자는 무와 도라지를 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살아계실 때도
정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는데 돌아가신 뒤에도 여전히 정자를 부리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의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물을 썰다가 정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하늘에는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자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별처럼 한때는 빛났을까? 20살 때 시집 온 정자는 예쁘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시집살이가 시작되면서 그 빛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 남편의 무관심, 끝없는 집안일 속에서 정자는 자신을 잃어갔어요. 아침 6시가 되자 남편 영수가 일어났어요. 정자는 이미 제사 음식의 절반을 완성한 상태였습니다. 영수는 부엌을 지나치며 한마디 던졌어요. 제사상은 제대로 차려야 해. 어머니가 얼마나 격식을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정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고마운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어요. 40년 전 시집 올 때부터 줄곧 그랬습니다. 영수는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켜고 명절 특집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했어요. 정자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쯤 아들 내외가 도착했어요. 며느리 수지는 명품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추석 잘 보내셨어요? 정자는 밀가루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웃었어요. 그래, 왔구나. 많이 힘들었지? 수지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수진의 손엔 부침개 하나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수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남편 영수가 꽃다발을 들고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수진아, 명절마다 고생 많다. 우리 집에 복이 들어왔어. 영수는 환하게 웃으며 국화 꽃다발을 수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수진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아버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했다고요? 영수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 집에 온 뒤로 집안이 환해졌어. 내 덕분이야. 수지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수줍게 웃었어요. 정자는 부엌 문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손에 든 칼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슴속 어디선가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꽃다발. 4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에게 꽃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도 생일에도 심지어 아들을 낳았을 때조차도 영수는 꽃 한 송이 사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 남편이 며느리에게는 이렇게 쉽게 꽃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프다는 걸 느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정자는 싱크대를 붙잡고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시간도 울 권리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정자는 다시 칼을 들고 팔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계속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칼날의 파가 아니라 정자 자신의 손가락이 베일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칼을 내려놓고 찬물에 손을 씻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깊게 파인 주름과 생기 없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정자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복이 아니었단 말이지. 난 평생 이 집의 그림자였어. 그 생각은 정자의 가슴을 강하게 짓눌렀어요. 40년 동안 아침을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었어요. 정자는 항상 당연한 존재였고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수와 수진,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자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부엌 한 구석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파가 쥐어져 있었고 도마 위에는 반쯤 썰린 채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들어오고 있었지만 정자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정자에게는 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자는 다시 음식 만드는 일에 집중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습니다. 손은 쉼없이 움직였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40년 동안 쌓인 무게가 오늘 유난히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기름이 튀는 소리, 물이 끓는 소리,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 이 모든 소리가 정자의 귓가에서 메아리 쳤어요. 그리고 그 소리 너머로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정자를 괴롭혔습니다. 정자는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은 작은 씨앗처럼 정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확신만은 분명했어요. 정자는 프라이팬을 들고 다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끝에서 이상한 힘이 느껴졌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새로운 무언가였습니다. 명절 식사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자는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하나 상에 올렸어요.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전, 그리고 따끈한 국까지. 식탁은 음식으로 가득 찼고 정자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정자는 마지막으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챙겨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 영수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어요. 갈비찜을 한 입 먹더니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좀 짜지 않아? 간을 너무 세게 했네.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간을 맞추느라 몇 번이나 맛을 봤는데 영수는 단번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다음엔 더 조심할게요. 정자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영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자신의 접시를 바라보며 식욕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 며느리 수진이 가방에서 작은 용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집에서 만든 무생채 가져왔어요. 아버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용기 뚜껑을 열었어요. 사실 그 무생채는 수진이 만든 게 아니라 마트에서 산 반찬이었지만 아무도 그걸 몰랐습니다. 영수는 수진이 내민 무생채를 한 젓가락 집어먹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는 다르다. 이 맛 좀 봐. 이게 진짜 무생채지. 정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가 만든 무생채는 식탁 한쪽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젓가락을 든 손에 힘을 주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거실에서는 영수와 수진이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며느리에게 집안 이야기, 재산 이야기까지 스스럼 없이 털어놓고 있었어요. 정자는 그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오는 게 괴로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정자는 잠시 마루에 앉았어요. 온몸이 무겁고 지쳐서 한 발짝도 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자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주름지고 거친 손. 이 손으로 4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손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정자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가족이 돌아간 뒤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영수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정자는 남은 설거지를 마저 하고 있었어요. 정자는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수돗물 소리만이 조용한 부엌에 울려 퍼졌어요.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정자의 마음도 그 어둠만큼이나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정자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부터 나도 내 인생에 꽃을 꽂을 때가 왔다. 정자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 말은 작았지만 정자의 마음속에서는 크게 울렸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정자는 더 이상 그림자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정자만 알고 있는 통장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자는 몰래 조금씩 저축해온 돈이 있었어요. 생활비에서 아껴서 용돈에서 모아서 10년 넘게 쌓아온 돈이었습니다. 그 통장을 꺼내 들고 정자는 잔고를 확인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자는 놀라면서도 뿌듯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자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더 있었어요. 15년 전 정자의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작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 건물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해 두었어요.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임대 수익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 돈을 따로 모아두었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요. 정자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공책 한 권을 꺼내 펜을 들었어요. 정자는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계획. 정자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적어 내려갔어요. 글씨는 떨렸지만 정자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어요. 정자는 공책을 덮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정자는 어제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부엌으로 가는 대신 정자는 옷장을 열고 깔끔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오랜만에 립스틱도 발랐어요. 거울 속 정자의 얼굴에는 어제와는 다른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자는 가방을 챙기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어요. 아직 잠든 남편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버스를 타고 서울 근교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정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전 어머니가 남겨준 그 건물, 정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곳을 직접 방문한 적이 없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에게 관리를 맡기고 임대료만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정자는 그 건물을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정자는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낡은 상가 건물 앞에 섰을 때 정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층짜리 건물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정자의 눈에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였어요. 정자는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에는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고 2층과 3층은 비어 있었어요. 먼지가 쌓인 계단을 올라가며 정자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2층에 도착하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마음속으로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테이블을 놓고 저기에 작은 무대를 만들고
한쪽에는 책장을 두면 어떨까? 정자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정자생활문화센터. 정자는 그 이름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자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공간의 구석구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필요한 것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페인트 칠, 바닥 수리, 가구 구입, 간판 제작.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정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자를 흥분시켰습니다. 오후가 되어 정자는 1층 슈퍼마켓 주인을 만났어요. 50대 여성이었는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건물주님이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앞으로 자주 올 거예요. 2층을 직접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슈퍼마켓 주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무슨 사업 하시려고요? 정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시니어 여성들을 위한 문화 공간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정자는 가방 속 수첩을 꺼내 다시 한번 적어둔 계획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명확했어요. 우선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했습니다. 정자는 펜을 꺼내 수첩에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간판 마이너스 정자생활문화센터.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 영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영수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정자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친구 만나고 왔어요. 영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정자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밥을 짓고 반찬을 데우는 동안 정자는 계속 웃음이 났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왔어요. 영수는 그 소리를 듣고 이상하다는 듯 부엌을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상관없었어요. 이제 정자에게는 자신만의 세계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정자는 서재로 갔어요. 컴퓨터를 켜고 인테리어 업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견적을 받고 비교하고 메모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자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정자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온몸이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뿐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정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제처럼 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었어요. 정자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자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40년 만에 찾은 자신만의 꿈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자는 매일 아침 남편 몰래 집을 나섰어요. 건물 2층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페인트 칠이 끝나고 바닥도 깨끗하게 수리되었어요. 정자는 직접 가구를 고르고 커튼을 달고 작은 화분들도 놓았습니다. 정자생활문화센터라고 쓰인 간판도 건물 앞에 걸렸어요. 정자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자는 문화센터에서 개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배치하고 책장을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정자가 문을 열자 며느리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정자는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건물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작은 문화센터를 만들어 보려고.
시니어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야. 수지는 실내를 둘러보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건물을 갖고 계신 줄 몰랐어요. 아버님도 아세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얘기 안 했어. 곧 말할 거야. 수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계산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은 정자 옆에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중요한 재산은 가족들과 상의하셔야죠. 특히 저희한테는 아들도 있잖아요. 나중에 손자한테 물려주실 생각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자는 수진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수진의 말 속에 숨은 의도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 다 생각하고 있어. 수진은 그날 이후로 자주 정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했어요. 어머니,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혹시 명예 이전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자는 그 모든 연락에 짧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알고 있었어요. 수진의 관심이 진심이 아니라 욕심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은 남편과 함께 정자의 집을 방문했어요. 식사 자리에서 수진은 은근슬쩍 건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가 건물을 갖고 계신 거 아세요? 영수는 수저를 놓으며 정자를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건물? 정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건물이 있어요. 그걸 지금 문화센터로 만들고 있어요. 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큰일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했어? 당신이 무슨 권리로 혼자 결정해? 정자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제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제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당연하죠. 영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어? 당신 재산도 우리 가족 재산이지. 수지는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가족끼리는 투명하게 해야죠. 혹시 어머니, 이건 제게 남겨주실 생각 있으신가요? 수진의 눈빛은 정자의 반응을 예리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수진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평생 모은 거야. 내가 어떻게 쓸지는 내가 결정할 거야.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그런데 나중을 생각하시면 가족들 명의로 정리해 두시는 게 세금 문제도 그렇고 좋지 않을까요? 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곧 알게 되겠지. 누가 진짜 주인인지. 그날 밤 수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통장이랑 건물 서류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우리 모르는 재산이 또 있을지도 몰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어머니, 통장 좀 확인해 보자. 뭔가 숨기는 게 분명히 있어. 수진과 남편은 정자 몰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은 정자를 찾아와 우연을 가장해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통장 어디에 보관하세요? 제가 은행 업무 도와드릴 일이 있어서요. 정자는 수진의 의도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괜찮아. 내가 직접 할 수 있어. 정자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수진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날 이후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중요한 서류들은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통장도 따로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도 받았어요. 만약 제가 이혼하게 되면 제 개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자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메모했어요. 문화센터 개관일이 다가왔습니다.
정자는 현수막을 걸고 전단지를 만들고 지역 주민들에게 알렸어요. 정자생활문화센터 개관 마이너스 시니어 여성을 위한 힐링 공간. 정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와 남편의 시선, 그들의 욕심, 그리고 다가올 갈등들. 정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폭발할 거라는 걸요. 그날 저녁 정자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진실이 드러날 거야. 정자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화센터 개관 일주일 전 정자는 집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치고 서재로 들어가려는데 남편 영수가 정자를 불러 세웠어요. 당신 잠깐만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영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정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침착하게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영수는 팔짱을 끼고 정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돈을 숨겨놨대? 가족한테 숨기는 게 있어? 정자는 영수를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건물도 모자라서 통장까지 따로 관리하고 있다며 수진이한테 들었어. 당신 은행 자주 간다고. 정자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제 돈 제가 관리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영수는 화가 난 듯 소리쳤습니다. 부부가 뭔데?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당신 돈이지. 그런데 혼자 몰래 건물 사고 통장 숨기고 이게 정상이야? 정자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 건물은 제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당신하고는 상관없어요. 영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상관없다고? 40년을 같이 산 부부인데 상관이 없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 수진이 들어왔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딱 맞춰 나타났습니다. 수진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영수 옆에 섰어요. 어머니,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숨기실 필요가 있으세요? 저희도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정자는 수진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둘이 짜고 온 게 분명했어요. 영수는 정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통장 내놔. 지금 당장 얼마나 숨겼는지 확인해야겠어. 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제 통장이에요. 영수는 정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날 무시해? 40년 동안 누가 먹여 살렸는데. 정자는 영수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났어요.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제 어머니 유산이라니까요. 영수는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위에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정자는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정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어요. 당신 같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건물 운영? 웃기지 마. 당신은 평생 집에서 밥이나 하던 사람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치솟았어요.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는 평생 밥만 했죠. 당신 밥, 시어머니 밥, 아들 밥.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정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통장이랑 건물 서류만 보여주세요.
정자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도 참 집요하구나.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 보이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수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정자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넌 이 집이 탐나는 거잖아. 남편 명의로 된 이 집 말이야. 그것도 모자라서 내 건물까지 노리는 거고.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오해해요. 저는 그냥. 정자는 손을 들어 수진의 말을 막았습니다. 정자는 서재로 걸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내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영수와 수지는 정자를 빤히 바라보았어요. 정자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사인하세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황당한 표정으로 정자를 쳐다봤어요. 뭐, 이혼? 정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이혼이요. 더 이상 당신과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평생 밥상 차려줬지, 인생까지 차려주진 않았어요. 영수는 비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늙은이가 이혼하면 뭐하게? 갈 데도 없으면서. 정자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 갈 곳은 제가 알아서 해요. 당신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수진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이렇게 충동적으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가족인데. 정자는 수진을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넌 이제 남의 집 일에 끼어들지 마. 내가 관심 있는 건 재산뿐이잖아. 수진은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수는 이혼 서류를 집어들고 찢어버렸어요. 이혼은 없어. 당신 마음대로 안 돼. 정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법원에 가면 되죠. 이건 복사본이에요. 원본은 이미 변호사한테 맡겨뒀어요.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밖에서 자고 올게요. 정자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영수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후회할 거야. 정자는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 꽃 다시 돌려줄게. 하지만 이번엔 가시째로. 정자는 문을 닫고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정자의 발걸음은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정자는 그날 밤 문화센터에서 잤습니다. 2층 사무실 소파에 담요를 덮고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정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동안 살아온 집을 나왔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정자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일찍 일어나 근처 카페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정자는 창구 직원에게 말했어요.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싶어요.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화면에 뜬 잔고를 보며 정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40년 동안 모은 돈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정자는 다음으로 부동산 등기소를 찾아갔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재발급받으며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소유자란에는 명확하게 윤정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정자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자의 것이었어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정자는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했어요. 여성 창업 지원 사업 공고를 보고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정자생활문화센터 마이너스 시니어 여성을 위한 문화공간 및 커뮤니티 사업. 정자는 꼼꼼히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센터에서 진행할 프로그램, 예산, 기대 효과까지 상세하게 적어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정자의 계획서를 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잘 작성하셨네요. 심사 결과 기대해보세요. 일주일 후 정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자생활문화센터가 여성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정부 보조금과 함께 지역 기업의 후원금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정자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70세에 시작한 일이 이렇게 인정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자는 바로 문화센터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강사를 섭외하고 프로그램 일정을 짜고 홍보 전단지를 돌렸어요.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정자는 문의 전화를 받으며 행복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수진이 문화센터로 찾아왔어요. 정자는 수진을 보고 놀랐지만 침착하게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수진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만든 듯한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정자 옆에 앉으며 본론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은행 업무 좀 도와드릴까요? 사업자 계좌 관리 같은 거 복잡하잖아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 할 수 있어. 수진은 포기하지 않고 물었어요. 그럼 혹시 센터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하세요? 대출이라도 받으셨어요? 정자는 짧게 대답했어요. 정부 지원금이랑 내 돈으로 해. 수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돈이요? 통장에 그렇게 많이 있으셨어요? 정자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내 돈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알 필요 없어. 그리고 이 센터는 너랑 아무 상관없어. 수진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전 그냥 도와드리려고. 정자는 수진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이제 그만 가봐. 난 바빠. 수진은 할 말을 잃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수진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도 참 변하셨네요. 정자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자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며칠 후 수진은 남편과 함께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계좌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은행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본인이 아니시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수진은 억지를 부렸어요. 저희가 가족인데요. 어머니가 많이 연세가 있으셔서 사기 당할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직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과 남편은 빈손으로 은행을 나왔어요. 화가 난 수진은 남편에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우리가 모르는 돈이 더 있을 거야.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다시 한번 압박을 넣어봐야겠어. 이혼은 절대 안 돼. 그날 저녁 영수는 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자야, 집에 들어와.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정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만 하세요. 그럼 집으로 갈게요. 짐 빼러요. 영수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혼은 안 된다니까. 당신 재산 절반은 내 거야. 정자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생각은 그렇겠죠. 하지만 법은 다르게 말할 거예요. 정자는 전화를 끊고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는 정자를 안심시켰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은 모두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정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정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되겠지. 누가 진짜 주인인지. 며칠 후 수지는 다시 정자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아버님이랑 화해하세요. 손자 생각해서라도요. 정자는 수진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연기는 그만해. 내가 원하는 건 화해가 아니라 내 재산이잖아. 수진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법원 조정 기일이 잡혔고 정자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어요. 맞은편에는 영수와 영수 측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정자를 보며 험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한 얼굴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수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자 씨가 소유한 건물과 예금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정자의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 건물은 정자 씨 친정 어머니의 유산으로 증여받은 고유 재산이며 예금 또한 정자 씨가 생활비를 절약해 개인적으로 모은 것입니다. 혼인 재산이 아닙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어요. 건물 취득 시기와 경위를 명확히 해주시겠습니까? 정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1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 이름으로 증여하신 건물입니다. 등기부등본에도 명확히 나와 있고 당시 증여세도 제가 납부했습니다. 정자는 준비해온 서류를 제출했어요. 영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숨겼어? 부부 사이에 그런 비밀이 어딨어? 판사가 조용히 하라며 제지했어요. 정자는 영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숨긴 게 아니에요. 당신이 관심이 없었을 뿐이죠. 40년 동안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관심 가진 적 없잖아요. 조정은 결렬되었고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몇 주 후 판결이 나왔어요. 건물과 정자 명의의 예금은 모두 정자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영수는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없었어요. 판사는 판결문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혼인 중 일방이 증여받은 재산과 개인적으로 형성한 재산은 고유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혼을 허가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정자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영수는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항소할 거야. 정자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변호사가 정자에게 말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사실 수 있어요. 정자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영수가 정자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정자야, 우리 한 번만 만나자. 정자는 고민 끝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문화센터 근처 작은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어요. 영수는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더 휘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영수는 커피 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정자야, 미안하다. 나도 늙으니까 내가 필요하더라. 정자는 영수를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영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너한테 너무 무심했지.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정자는 영수의 눈을 보며 물었어요. 진심이에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심이야. 혼자 사니까 너무 외롭더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집도 엉망이야. 정자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영수의 말에서 진짜 반성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불편해서, 외로워서 정자가 필요한 것뿐이었어요. 사랑도 미안함도 아니었습니다. 정자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영수 앞에 놓았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영수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말라버린 국화 한 송이가 들어 있었어요. 추석날 영수가 며느리에게 건넸던 바로 그 꽃이었습니다. 영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그때 그 꽃. 정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당신이 수진이한테 준 그 꽃이에요. 당신 추석날 그 꽃 기억나죠? 영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기억나지. 그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었나? 정자는 영수의 말을 끊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당신은 나한테 꽃 한 송이 준 적 없어요. 생일에도 결혼 기념일에도 아들 낳았을 때도요. 정자는 말라버린 꽃을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며느리한테는 이렇게 쉽게 꽃을 주더라고요. 그날부터 난 내 인생의 꽃을 다시 피우기로 결심했어요. 영수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자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나를 인간으로 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집안일 하는 기계였죠.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도구였어요. 영수는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린 40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게 아무 의미도 없어? 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의미 있었죠. 그 40년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당신 없이요. 정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수가 정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자는 피했어요. 정자야, 제발. 정자는 영수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전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도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고요. 정자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온 정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을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정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자는 작게 미소 지으며 걸음을 옮겼어요.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자유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정자생활문화센터는 이제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이면 시니어 여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차 한 잔 마시며 수다를 떨고 함께 요가를 하고 책을 읽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자는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정자생활문화센터 개관 1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현수막이 건물 앞에 걸렸어요. 정자생활문화센터 개관 1주년 마이너스 함께 피어난 우리의 봄. 정자는 현수막을 올려다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정자는 막막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자에게는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고, 할 일이 있었고, 꿈이 있었어요. 오전 10시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센터 회원들이 모두 모였어요. 20명이 넘는 시니어 여성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자는 단상에 올라가 인사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1년 전 이곳을 처음 열었을 때가 기억나시나요? 저는 두렵고 떨렸어요. 70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거든요. 정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있어서 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회원들은 박수를 보냈어요. 정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아내였고,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에요. 한 회원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정자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60년 넘게 집에만 있다가 이곳에 와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도 하게 됐어요. 다른 회원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여기 오면서
제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이 정자가 꿈꿔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간. 정자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꽃을 안 줘도 괜찮아요. 우린 스스로 피는 꽃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니까요. 기념식이 끝나고 다가회가 시작되었어요. 정자는 회원들과 함께 떡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회원이 정자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전 남편분하고는 어떻게 되셨어요? 정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했어요. 이제 전 혼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회원들은 정자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비슷한 상처를 갖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가족에게, 사회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온 시간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았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정자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정자도 이제 그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빛을 내는 존재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자는 슈퍼마켓에 들러 저녁 재료를 샀어요. 이제 정자는 혼자 살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저녁에 뭘 먹을지, 언제 잘지, 무엇을 할지 모두 정자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고 아무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작은 원룸에 도착해 정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어요. 저녁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정자는 간단히 저녁을 차려 먹고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자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엄마, 제가 해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것으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했어요. 정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눈물이었어요. 어머니가 남겨준 건물, 그것이 정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거였으니까요. 정자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어요. 오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웃고 있는 회원들, 함께 떡을 나눠 먹는 모습, 현수막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정자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미소 지었어요. 이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잠들기 전 정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70년을 살아온 인생, 그중 40년은 남의 인생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온전히 정자의 것이었어요. 정자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정자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70세에 다시 핀 꽃, 정자의 봄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